60세를 넘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해오던 목욕 습관이 당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냄새도 나고 위생에 신경 쓰여 매일 목욕하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익숙한 목욕 시간이 오히려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45년 동안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노인병 전문의 박재원입니다. 저는 오랜 의사 생활 속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지만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은 바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벌어진 사고로 소중한 분들을 잃거나 삶이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때였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 환자 중 한 분이셨던 김복자 할머니 82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복자 할머니는 평생 뜨거운 물로 매일 목욕하는 것을 즐기셨어요. 박 선생, 나는 뜨거운 물에 푹 잠겨야 잠도 잘 오지. 6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가 문제겠어?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지난 겨울 평소처럼 뜨거운 욕조에 들어갔다가 큰 사고를 겪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욕조 안에서 미끄러지셨고 가족이 발견했을 때 이미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이후 복자 할머니는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부분의 사고들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듦에 따라 우리 몸은 변하지만 우리의 일상 습관은 여전히 과거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목욕 방식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하던 대로 계속 목욕한다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45년간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노년기에 꼭 알아야 할 목욕과 관련된 5가지 충격적인 진실과 그에 맞는 안전한 목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들이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꼭 알아야 할 목욕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 5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 뜨거운 물에 오래 목욕하면 심장에 무리가 온다. 따뜻한 물 속에 몸을 담그면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해지는 느낌, 누구나 좋아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이라면 그 따뜻함이 심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심장은 마치 오래된 펌프처럼 기능이 약해지고 더욱 민감해집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셨던 김영우 할아버지는 매일 밤 50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 30분 이상 목욕하는 것이 일상이셨습니다. 박 선생, 요즘 목욕할 때마다 가슴이 조이는 것 같아. 나이 드니까 그런가? 이렇게 질문하신 할아버지께 저는 즉시 뜨거운 목욕을 멈추라고 권고드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병원 방문 후에도 여전히 뜨거운 물에 목욕하시던 중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겪게 됩니다. 다행히 빠른 대처로 심근경색 위기를 넘기셨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은 혈관을 급격히 확장시키며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이는 건강하던 분이라도 심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목욕해야 좋을까요? 물의 온도는 섭씨 37, 38도, 즉 살짝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처음엔 너무 차갑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심장은 이 온도를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는 꼭 손이나 팔로 먼저 물 온도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목욕 시간은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선 짧고 가볍게 목욕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혹시 욕실용 온도계 사용해 보셨나요? 5,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이 제품은 당신의 목욕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단돈 5,000원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이보다 현명한 투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진실. 매일 목욕하면 피부가 더 건조하고 손상된다. 매일 목욕해야 깨끗하다는 말
정말 맞을까요? 실이 15세. 목욕 빈도를 하루에 한 번에서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비누 사용은 필요한 부위,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에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미온수로 가볍게 헹굽니다. 목욕 후에는 즉시 보습제를 발라 수분 손실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화된 피부는 보습 능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크림 형태보다는 오일이나 연고 타입의 보습제가 더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나이가 든 후에는 단순히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목욕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음에는 나머지 3가지 진실과 함께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주세요. 당신과 사랑하는 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겨울철에는 일주일에 2-3번만 목욕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습니다. 처음, 목욕 빈도를 하루에 한 번에서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비누 사용은 필요한 부위,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에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미온수로 가볍게 헹굽니다. 목욕 후에는 즉시 보습제를 발라 수분 손실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화된 피부는 보습 능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크림 형태보다는 오일이나 연고 타입의 보습제가 더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나이가 든 후에는 단순히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목욕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음에는 나머지 3가지 진실과 함께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주세요. 당신과 사랑하는 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겨울철에는 일주일에 2-3번만 목욕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냄새가 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같은 채취가 발생하는 부위만 매일 깨끗이 씻어주면 충분히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온몸에 비누를 사용할 필요도 없고 땀과 냄새가 나는 부분에만 살짝 사용해주는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비누를 고를 때는 자극이 적은 약산성 비누나 순한 클렌저를 선택하는 것이 피부 보호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목욕 직후에는 3분 이내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갈증으로 입술이 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듯이 목욕 후 건조해진 피부에 보습제를 발라주면 수분이 더 잘 흡수되고 피부 장벽도 튼튼해집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의 할머니께서도 목욕 횟수를 줄이고 이런 방법을 실천하신 결과 피부 상태가 크게 개선되셨습니다. 밤에 가려움으로 인해 깨는 일이 없어져서 잠도 잘 오시고 이제 편안하게 잘 자요. 박 선생님 덕분이에요. 라는 말씀을 해주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는 욕실에서 넘어졌을 경우 회복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욕실은 노년층에게 가장 위험한 공간 중 하나입니다. 미끄러운 바닥, 단단한 표면, 좁은 공간 등은 어르신들에게 그야말로 함정이나 다름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낙상 사고 중 무려 80%가 욕실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수치이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78세 이정환 할아버지는 제가 10년 넘게 진료해온 환자이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활기차셨던 분이었죠. 테니스도 치시고 손주들과도 즐겁게 지내셨는데 어느 날 밤 목욕을 마치고 욕조에서 나오다가 미끄러지셔서 보관절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붙는 속도도 느려지고 근육량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셨으며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고 예전처럼 운동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 번의 미끄러짐이 평생의 삶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목욕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나 매트를 설치하세요. 10,000원 정도면 충분히 구매할 수 있으며 이것이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욕조와 변기 주변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집이 오래되어 설치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요즘에는 접착식 손잡이도 있어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이 할머니를 발견했을 때 이미 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의식도 희미했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저체온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체온증이라니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는 특히 고령자에게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실제 이명자 할머니는 이후 폐렴까지 겪게 되었고 한동안 입원 치료를 받으며 체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목욕 시 따뜻한 물로 인해 혈관이 확장되면서 체온이 일시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나 물에서 나오면 갑작스럽게 체온이 떨어지게 되죠.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이 빠르게 적응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러한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따라서 목욕 전에는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데워두세요. 목욕 전에 따뜻한 물이나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목욕 후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히 물기를 제거하고 특히 머리카락은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젖은 머리는 체온을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욕 직후에는 즉시 따뜻한 옷을 입고 최소 30분 동안은 서늘한 곳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목욕 시간을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가 하루 중 체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너무 깨끗하게 지내는 것도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깨끗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며 하루에 2번씩 온몸을 비누로 씻는 것을 좋은 습관이라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는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70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아주 깔끔하기로 유명하셨습니다. 하루에 목욕 후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히 물기를 제거하고 특히 머리카락은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젖은 머리는 체온을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욕 직후에는 즉시 따뜻한 옷을 입고 최소 30분 동안은 서늘한 곳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목욕 시간을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가 하루 중 체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너무 깨끗하게 지내는 것도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깨끗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며 하루에 2번씩 온몸을 비누로 씻는 것을 좋은 습관이라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는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70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아주 깔끔하기로 유명하셨습니다. 하루에 순한 일반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몸을 비누로 씻을 필요도 없습니다.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같은 부위만 비누로 씻고 나머지는 물로만 씻어도 충분히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문지르거나 세게 비비지 마세요. 마치 부드러운 실크천을 다루듯이 피부를 자극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씻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 후에는 몸을 자연 건조시키기보다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가볍게 두드려 말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김 할아버지도 이 방법을 실천한 이후 피부 감염과 감기 횟수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박 선생, 요즘은 덜 씻는데 오히려 감기도 덜 걸리고 피부도 덜 가려워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라고 말씀하시며 좋아하셨습니다. 적당히 씻는 것이 오히려 최선입니다. 과유불급, 순한 일반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몸을 비누로 씻을 필요도 없습니다.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같은 부위만 비누로 씻고 나머지는 물로만 씻어도 충분히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문지르거나 세게 비비지 마세요. 마치 부드러운 실크천을 다루듯이 피부를 자극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씻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 후에는 몸을 자연 건조시키기보다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가볍게 두드려 말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김 할아버지도 이 방법을 실천한 이후 피부 감염과 감기 횟수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박 선생, 요즘은 덜 씻는데 오히려 감기도 덜 걸리고 피부도 덜 가려워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라고 말씀하시며 좋아하셨습니다. 적당히 씻는 것이 오히려 최선입니다. 과유불급, 거유불깁이라는 말이 있죠.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목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거동 여부에 따라 맞춤형 목욕법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든 분들 중에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다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불편해서 목욕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무릎 관절이 아파서 욕조에 들어갔다 나오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욕을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에 만난 박상철 할아버지는 뇌졸중 후 왼쪽 팔다리가 불편하셨습니다. 나 이제 혼자 목욕 못해요. 그냥 안 씻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욕조보다는 샤워 의자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앉아서 씻을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질 위험도 적고 힘도 덜 듭니다. 손이 잘 닿지 않는 부위는 긴 손잡이가 달린 스펀지나 브러쉬를 사용하면 편리하죠. 샤워기는 고정식보다 호스가 있는 이동식이 훨씬 좋습니다. 직접 움직이며 물줄기를 조절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노년층의 목욕은 단순히 청결을 위한 행위를 넘어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은 오히려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앉아서 목욕을 하더라도 물줄기를 몸의 구석구석까지 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건이나 샤워 용품은 미리 손이 닿기 쉬운 위치에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실 안에서 무리하게 움직이다가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혼자서 목욕하는 것이 불안하다고 느껴진다면 가족이나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때로 자존심 때문에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전 앞에서는 그런 생각은 잠시 접어두는 게 좋습니다. 자칫 자존심 하나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만약 전신 목욕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부분 세정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얼굴,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등 등 주요 부위만 깨끗이 닦아줘도 충분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신체 기능이 약해지고 다양한 질환이 생기기 쉬운 시기이므로 각각의 건강 상태에 맞는 목욕 방법을 잘 알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환별 맞춤형 목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건선이나 아토피, 습진 같은 피부 질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목욕할 때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69세 정미숙님은 오랫동안 건선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가려움증이 심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고 오히려 목욕 후에는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험을 반복하셨죠. 그래서 씻으면 더 가려워지는 건 어떻게 하나요? 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피부 질환이 있을 경우 목욕 빈도를 줄이고 미지근한 물로 짧게 약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비누 사용은 피하고 의사와 상담한 후 자신에게 적합한 목욕제나 클렌저를 추천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부 질환의 종류에 따라 해당 증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려울 때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순간적으로 가려움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는 마치 술로 슬픔을 달래는 것과 같아요. 일시적으로는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를 과도하게 건조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염증이나 가려움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목욕 후에는 피부가 아직 촉촉할 때 의사가 처방한 연고나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치 스펀지에 물을 머금게 하듯이 피부가 아직 물기를 머금고 있을 때 보습제를 발라주면 흡수가 더 잘 되고 고습 효과도 오래 지속됩니다. 두 번째로는 관절염이 있는 경우입니다. 무릎이나 손가락 관절이 아프고 뻣뻣하지 않으신가요? 관절염이 있다면 목욕 자체가 힘들 수 있지만 사실 목욕은 오히려 관절의 유연성과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2세 이영수님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마치 고장난 집게처럼 굳어 있어 몸을 씻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오후보다는 아침에 목욕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은 따뜻한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은 관절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목욕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처럼 스트레칭은 뻣뻣한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비누를 떨어뜨렸을 때 구부리기가 힘드시다면 액체 비누나 펌프형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목욕 후에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 몸을 말려야 합니다. 되도록 앉은 자세에서 천천히 말리는 것이 좋고 욕조에서 일어날 때는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반드시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 온도는 37도에서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혈압약을 복용하셨다면 약을 먹은 후 최소 30분 정도 기다린 다음 목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효가 나타나는 시간과 목욕 시간이 겹치면 혈압이 과도하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욕 시간은 10분 이내로 짧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목욕해야 개운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 참는 게 낫습니다. 욕조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는 천천히 움직여야 하며 마치 영화 속 슬로우 모션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욕 도중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 심한 어지러움 등을 느낀다면 즉시 중단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사우나나 한증막처럼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 온도는 37도에서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혈압약을 복용하셨다면 약을 먹은 후 최소 30분 정도 기다린 다음 목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효가 나타나는 시간과 목욕 시간이 겹치면 혈압이 과도하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욕 시간은 10분 이내로 짧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목욕해야 개운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 참는 게 낫습니다. 욕조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는 천천히 움직여야 하며 마치 영화 속 슬로우 모션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욕 도중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 심한 어지러움 등을 느낀다면 즉시 중단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사우나나 한증막처럼 뜨거운 공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원 님도 현재는 이러한 방법들을 따르며 안전하게 목욕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는 당뇨가 있는 경우입니다. 혹시라도 당뇨 진단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목욕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65세 박순자님은 10년 이상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뜨거운 물로 발을 씻다가 화상을 입었지만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감염이 심해져 병원에 오셨습니다. 물이 뜨거운지도 몰랐어요. 발에 감각이 없었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당뇨는 말초 신경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발이나 손끝의 감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의 온도를 발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물 온도는 반드시 손목으로 확인하세요. 목욕 후에는 몸을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까지 잘 말려야 하는데
습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가 있는 경우 작은 감염이라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목욕할 때마다 피부에 상처나 이상이 없는지 매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발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울을 이용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도 꼭 확인하세요. 발 씻은 후에는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지만 발가락 사이에는 발라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 습기가 남으면 피부가 물러지고 쉽게 손상되며 벗겨질 수 있어 감염 위험이 커집니다. 각질 제거제나 거친 수건으로 피부를 문지르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당뇨가 있는 경우 상처가 잘 나고 회복도 느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에 오래 담가두면 피부가 물러져 상처가 날 위험이 커지므로 목욕 시간은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욕을 거부하시는 경우입니다. 치매나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목욕을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84세 황명자 할머니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목욕을 싫어하시며 거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목욕 시간이나 환경을 바꿔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거나 익숙한 사람과 함께하는 등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주세요. 목욕 전에 충분히 설명해주고 가능한 한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딸인 미경 씨는 어머니가 목욕을 거부하시면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께 목욕을 하자고 말씀드리면 화부터 내시곤 했고 어제 했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몇 주째 목욕을 하지 않으신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미경 씨는 큰 부담과 걱정을 안고 지내셨죠. 노년층에서 목욕을 거부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강요하거나 강제로 목욕을 시키게 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반발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목욕 시간을 짧게 잡고 전신 목욕보다는 부분 세정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얼굴만 씻어볼까요? 와 같이 부담 없는 제안으로 시작하면 거부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목욕 공간을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꾸며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머린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두거나 익숙하고 기분 좋은 향기가 나는 제품을 사용하면 목욕 시간이 더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목욕을 일정한 루틴으로 만들어 예측 가능한 활동으로 바꾸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목욕을 하도록 하면 익숙함을 느껴 저항감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선택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씻을까요? 아니면 30분 후에 씻을까요? 처럼 간단한 질문을 통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면 어르신들도 자존감을 느끼고 협조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욕이 끝나면 좋아하는 간식이나 활동으로 보상을 준비해두세요. 목욕 끝나면 우리 좋아하는 듯한 드라마 함께 볼까요? 처럼 긍정적인 경험과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황명자 할머니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들을 실천한 결과 점차 목욕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드셨다고 합니다. 목욕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노년층의 피부는 건조하기 쉬우므로 목욕 후 즉각적인 보습,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73세 이영희 씨는 평생 동안 목욕 후 아무것도 발라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난 그냥 물기만 닦고 옷 입으면 끝이야. 왜 또 바르고 그래? 라고 하시며 보습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으셨죠.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가려움증도 심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는 마치 오래된 가죽 스파처럼 수분과 유분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며 목욕은 이러한 유분까지 씻어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욕 직후 피부가 약간 촉촉할 때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목욕 후 3분 이내에 발라야 하는 이유는 피부가 마르기 시작하면서 수분이 증발하게 되고 결국 더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젖은 빨래가 바람에 말라가면서 더 바싹 마르는 것처럼 말이죠.
이때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성분이 함유된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의 수분을 머금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로션보다는 크림이나 연고 타입이 더 효과적이며 특히 다리, 손등, 발등처럼 쉽게 건조해지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영희 씨도 이제는 목욕 후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이 생기셨습니다. 처음엔 귀찮아 하셨지만 지금은 안 바르면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다고 하시며 덕분에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가려움증도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피부가 갈라져 피가 나던 일도 이제는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목욕은 단순히 청결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체온 조절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추운 계절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하는데요. 79세 최영철님의 경우 겨울철 목욕 후 머리를 몸은 열을 배출하며 땀을 흘리기 때문에 목욕 후 수분 보충은 필수적입니다. 81세 홍기동 할아버지는 사우나를 좋아하셨는데 뜨거운 물에 1시간 넘게 앉아있다가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에 방문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탈수 증상이었죠. 난 물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물이 부족하냐고 하셨지만 노년층은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스스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명확하게 물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지만 나이가 들면 그 신호가 약해집니다. 따라서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셔야 하며 목욕 전후로도 수분 섭취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뜨거운 물에 오래 목욕했다면 더 많은 수분을 보충해야 하며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이나 보리차가 좋습니다. 카페인은 수분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이죠. 여름철에는 몸은 열을 배출하며 땀을 흘리기 때문에 목욕 후 수분 보충은 필수적입니다. 81세 홍기동 할아버지는 사우나를 좋아하셨는데 뜨거운 물에 1시간 넘게 앉아있다가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에 방문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탈수 증상이었죠. 난 물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물이 부족하냐고 하셨지만 노년층은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스스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명확하게 물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지만 나이가 들면 그 신호가 약해집니다. 따라서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셔야 하며 목욕 전후로도 수분 섭취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뜨거운 물에 오래 목욕했다면 더 많은 수분을 보충해야 하며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이나 보리차가 좋습니다. 카페인은 수분 대출을 촉진하기 때문이죠. 여름철에는 바닥 미끄럼 방지를 위해 미끄럼 방지 매트나 안전 손잡이 설치도 중요합니다. 작은 투자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목욕 후 보습 관리와 체온 관리에도 특별히 신경 써야 하며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목욕법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목욕 방법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60세 이전의 목욕 습관을 고집하기보다는 나이 들수록 변화하는 몸의 요구에 맞춰 조금씩 목욕 방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노년층이 아니라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자녀분이라면 이 내용을 꼭 부모님께 알려드리세요. 때로는 바닥 미끄럼 방지를 위해 미끄럼 방지 매트나 안전 손잡이 설치도 중요합니다. 작은 투자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목욕 후 보습 관리와 체온 관리에도 특별히 신경 써야 하며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목욕법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목욕 방법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60세 이전의 목욕 습관을 고집하기보다는 나이 들수록 변화하는 몸의 요구에 맞춰 조금씩 목욕 방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노년층이 아니라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자녀분이라면 이 내용을 꼭 부모님께 알려드리세요. 때로는 바닥 미끄럼 방지를 위해 미끄럼 방지 매트나 안전 손잡이 설치도 중요합니다.
작은 투자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목욕 후 보습 관리와 체온 관리에도 특별히 신경 써야 하며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목욕법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목욕 방법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60세 이전의 목욕 습관을 고집하기보다는 나이 들수록 변화하는 몸의 요구에 맞춰 조금씩 목욕 방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노년층이 아니라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자녀분이라면 이 내용을 꼭 부모님께 알려드리세요. 때로는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변화라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고집이 세서 말을 잘 안 들으실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씩 천천히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가장 위험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고쳐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목욕은 단순히 몸을 깨끗이 하는 행위를 넘어선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목욕을 통해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한 방울의 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일상에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갈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주세요.